이 모든 게 10대가 해낸 거라니 너무 놀라운걸? 오늘은 한국을 자랑스럽게 빛낸 10대 지훈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1초면 가능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윤지훈입니다. 17살 시골 아이죠. 우리 마을은 작고 조용해요. 농가 밭이 대부분이고 가끔 지나가는 차량 소리만 들립니다. 인터넷도 느리고 놀 곳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별이 잘 보이거든요. 어머니는 마을 어귀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세요. 오래된 간판, 낡은 테이블, 그리고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떡볶이가 유명하죠.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와 어머니는 둘이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지훈아, 공부만이 너의 길이야. 어머니의 이 말씀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항상 피곤해 보이시면서도 제 교육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죠. 중학교 2학년, 우연히 학교 컴퓨터실에서 프로그래밍을 접했어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간단한 코드였습니다. 화면에 몇 줄을 입력하니 컴퓨터가 제 명령에 따라 움직였죠. 손끝에서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법 같았어요. 그날 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하지만 학교 컴퓨터로는 부족했어요. 집에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새벽에 신문을 돌렸습니다. 주말엔 편의점에서 일했죠. 반년 만에 중고 노트북을 샀어요. 성능은 좋지 않았지만 제겐 보물이었습니다.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웠어요. 영어 실력은 부족했지만 번역기를 붙잡고 해외 자료를 읽었습니다. 밤새 코딩하는 날이 많아졌죠. 어머니는 걱정하셨어요. 지훈아, 건강이 제일이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AI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인간의 뇌를 모방한 알고리즘이 신기했습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한다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해외 AI 연구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 알고리즘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답장이 왔죠. 흥미로운 접근법이야. 계속 연구해보렴. 그날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시골 마을의 작은 방, 누런 벽지가 붙은 좁은 공간에서 저는 세계를 꿈꿨습니다. 한국의 기술로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꿈이었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저만의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어머니의 분식집 옆방에서 저는 미래를 코딩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AI 경진대회 공고를 본 건 우연이었습니다. 학교 게시판에 붙은 작은 포스터였죠. 글로벌 AI 챌린지 미래를 코딩하라.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이 저절로 포스터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참가 자격은 18세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기로 했죠. 나이를 속인 것은 아니에요. 정직하게 참가 이유와 함께 제 나이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발한 알고리즘 샘플을 첨부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한 달 동안 답장이 없었어요. 체념하고 있을 때 메일이 왔습니다. 특별 참가자로 초청합니다.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죠. 방 안에서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어요. 벽에 붙은 포스터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자 걱정부터 하셨어요. 외국은 위험해. 그리고 경비는? 주름진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죠. 저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대회 측에서 항공권과 숙박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왔어요. 운명이 저를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행 비행기를 탄 날, 어머니는 공항에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지훈아, 내 꿈을 응원해. 부끄럽지 않은 한국인이 되렴. 어머니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죠. 어머니의 믿음이 제게는 가장 큰 힘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는 상상과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낯선 언어.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죠. 호텔 창문 너머로 본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빛났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얼 할 수 있을까? 대회장에 들어서자 긴장이 극에 달했어요. 50개국에서 온 천재들이 모여 있었죠. MIT, 스탠포드, 케임브리지. 유명 대학 티셔츠를 입은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 옆에서 저는 작게만 느껴졌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첫날 각자의 프로젝트를 소개했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영어로 발표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죠. 하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어요. 제 이름은 윤지훈입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기대와 달리 냉랭한 반응이 돌아왔어요. 몇몇은 의아한 표정이었고 일부는 비웃는 듯했죠. 한 참가자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시아인들은 복제만 하지 창의적이진 않아. 귀가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울음을 참으며 결심했어요.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어. 한국인의 창의력을. 손가락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음 날의 전략을 짜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화면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두 번째 날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주어진 문제는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 질병을 예측하는 AI 개발이었죠. 모두 자신만의 접근법으로 달려들었어요. 키보드 소리가 경쟁처럼 들렸습니다. 옆자리 영국 출신 참가자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너희 나라는 AI 기술이 발전했니? 그 순수한 질문 같았지만 어딘가 무시하는 뉘앙스가 느껴졌죠.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한국도 AI 연구가 활발해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다른 참가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의 기술을 베끼는데 능하잖아. 노골적인 비하였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영어 실력이 부족해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답답함이 목을 조였습니다. 점심시간,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그룹을 이루어 앉았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구석에 자리했죠. 식판 위에 음식이 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고향 생각, 어머니 생각이 간절했어요. 여기서 빨리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때 한 남자가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왔니? 한국어로 물었어요. 놀라서 고개를 들었죠. 40대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까만 머리, 친절한 눈빛. 네, 맞아요. 반가움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도윤 박사님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10년 넘게 일한 AI 엔지니어셨어요. 내 발표를 봤어. 잠재력이 대단해. 따뜻한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해. 내 생각을 더 명확하게 표현해야 해. 박사님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저녁, 도윤 박사님과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훈아, 차별은 항상 있어. 중요한 건 그걸 이겨내는 거야. 박사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박사님의 경험담을 들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국인이란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겨. 그게 내 강점이 될 수 있어. 가슴에 와닿는 말이었어요. 세 번째 날,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이었죠. 미국 팀이 리드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접근법은 화려했습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복잡한 시스템이었죠. 회의실에 술렁임이 돌았습니다. 반면 제 접근법은 달랐어요. 단순하지만 효율적인 방식이었죠. 발표 시간, 미국 팀 리더가 비꼬았습니다. 이건 10년 전 방식이잖아. 한국은 아직도 구식 방법을 쓰나 보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귀 끝까지 화끈거렸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그날 밤 노트북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눈물이 자꾸 나왔지만 계속 코딩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내 방식이 옳다는 걸 증명할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불빛이 제 결심을 지켜보는 것 같았죠. 모니터 불빛이 얼굴에 비쳤습니다. 네 번째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코딩한 탓이었죠. 얼굴에 물을 끼얹었어요. 대회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깨가 처졌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죠. 지훈아, 잘 지내니? 밥은 챙겨 먹고. 평소와 같은 걱정 어린 목소리였어요.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밝게 꾸몄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죠.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그때 도윤 박사님이 다가왔습니다. 힘들어 보이네? 이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차별 편견 그리고 제 불안감까지.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도윤 박사님은 조용히 들어주셨죠. 지훈아,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 20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박사님의 눈에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위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도윤 박사님은 커피숍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코를 자극했어요. 오늘은 대회 참석하지 말고 전략을 다시 짜보자. 의외의 제안이었죠. 놀랐습니다. 하지만 결석하면 불이익. 걱정이 앞섰어요. 박사님은 웃으셨습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큰 그림을 봐야 해. 지혜로운 조언이었어요. 그날 하루 도윤 박사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커피숍의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박사님의 이야기는 흥미로웠어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으로 건너와 수많은 실패와 차별을 경험했지만 결국 성공한 이야기였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그게 성장의 밑거름이야. 박사님의 눈빛이 진실했어요. 제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코드를 보여드렸어요. 지훈아, 내 접근법은 독특해. 서구식 사고방식과 다르지. 그게 바로 내 강점이야. 새로운 시각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한국적 배경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도윤 박사님은 제 코드를 함께 검토해 주셨습니다. 빨간 펜으로 종이에 메모하셨어요. 여기 이 부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박사님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몇 시간 동안 박사님의 조언에 따라 알고리즘을 수정했어요. 놀랍게도 성능이 2배로 향상됐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세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도윤 박사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길가에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나도 한때 너와 같았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 그래서 다짐했어. 후배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도와주겠다고. 박사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감동이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간단한 말이었지만 진심을 담았죠. 도윤 박사님은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야. 박사님의 눈빛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며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죠. 걸음이 가벼워졌어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아. 오히려 자랑스러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해가 지는 샌프란시스코의 풍경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5번째 날, 대회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결승에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고조됐죠. 공기가 무거웠어요. 오늘의 과제는 실시간 재난 대응 시스템 개발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 AI가 어떻게 대응할지 테스트하는 과제였죠. 복잡한 문제였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대회장에 들어섰습니다. 도윤 박사님의 조언이 큰 힘이 됐죠. 어제와 달리 당당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코딩을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경쾌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접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난 대응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 지식이 도움이 됐습니다. 작업 중이던 때였어요. 갑자기 대회장의 모든 모니터가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어요. 시스템 오류 발생. 진행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당황했죠.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했지만 데이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몇몇 참가자들이 항의했어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좌절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작업이 날아간 거였죠.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미국 팀 리더는 분노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소란이 일었습니다. 진행자들이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저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한국에서 독학할 때 전원이 자주 나가는 노트북으로 작업했거든요. 불안정한 전기 상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 저장 기능을 개발해뒀죠. 습관적으로 이 대회에서도 그 기능을 사용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진정하세요.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제 목소리가 대회장에 울렸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집중됐어요. 도윤 박사님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죠. 제 노트북을 메인 서버에 연결했습니다. 케이블이 딸깍 소리를 냈어요. 자동 저장된 데이터를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코드가 나타났어요. 이게 뭐지? 미국 팀 리더의 의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어요. 자동 복구 시스템입니다. 전력 불안정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둔 거예요.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입술이 약간 열렸어요. 20분 후 모든 데이터가 복구됐습니다. 화면에 완성된 코드가 나타났어요. 대회는 재개됐죠.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에 존중의 빛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작업을 계속하며 제 방식대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서 영감을 얻은 알고리즘이었죠.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했어요. 불필요한 화려함은 배제했습니다. 코드는 단순하지만 강력했어요. 심사 시간 각 팀의 시스템이 테스트됐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됐어요. 미국 팀의 시스템은 화려했지만 복잡한 재난 상황에서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떴어요. 반면 제 시스템은 단순하지만 효율적이었죠.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했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그래프로 나타났어요. 심사위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런 접근법은 어디서 배웠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한국에서요. 우리는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실용적인 솔루션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도윤 박사님이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죠. 미소가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의 결과 발표,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스피커에서 이름이 울려 퍼졌어요. 1위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귀를 의심했어요.
처음으로 다른 참가자들의 진심 어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결승일이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얼굴을 비췄어요. 대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발걸음 소리도 크게 들렸죠. 참가자는 저를 포함해 5명만 남았어요. 미국, 영국, 독일, 중국 그리고 한국. 각국의 최고 인재들이었습니다. 눈빛에서 결연함이 느껴졌어요. 마지막 과제는 통합 AI 시스템 개발이었습니다. 의료,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시스템이었죠. 7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개발해야 했어요. 체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미션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첫날 모두 열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요란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피로가 쌓였죠. 눈이 따가워졌습니다. 두 번째 날 밤, 독일 팀 참가자가 건강 문제로 기권했어요. 안색이 창백했죠. 셋째 날 아침, 중국 팀도 기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화면 앞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저는 꾸준히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어머니의 분식집에서 틈틈이 공부했던 습관이 도움이 됐죠.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는 생활이 몸에 밴 덕분이었어요. 커피 잔이 늘어갔습니다. 셋째 날 저녁, 최종 제출 시간이 다가왔어요. 시계 바늘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미국 팀과 영국 팀이 강력한 경쟁자였죠. 두 팀 모두 유명 대학 출신들이었습니다. 팀워크가 좋았어요. 하지만 저는 두려움 없이 제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어요. 제 접근법은 독특했어요. 서로 다른 분야의 AI를 통합하는 방식이었죠. 한국의 정문화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AI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해요. 이게 제 철학이었죠. 코드 한 줄 한 줄에 이 철학을 담았습니다. 심사 시간 각자의 시스템을 시연했어요. 조명이 밝아졌습니다. 미국 팀의 시스템은 화려했어요. 최신 기술을 총동원했죠. 화면에 복잡한 그래픽이 나타났습니다. 영국 팀의 접근법은 학술적이었어요. 수학적 모델에 기반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공식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다리는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마이크를 잡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제 시스템의 핵심은 연결입니다. 각 AI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되 필요할 때 서로 협력하는 구조예요. 간결하게 설명했죠.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집중됐습니다. 시연을 시작했어요.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화면에 다양한 시나리오가 재생됐어요. 교통체증, 의료 응급 상황, 환경 재난 등. 제 시스템은 모든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했죠. 각 AI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됐어요.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어요. 놀라움, 감탄, 그리고 존중의 표정이었죠. 메모를 빠르게 작성했습니다. 질문 시간, 한 심사위원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어디서 영감을 받았나요? 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가슴을 펴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공동체 문화에서요. 우리는 우리라는 개념을 중요시합니다. 도윤 박사님이 객석에서 미소 지었어요. 결과 발표 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3위 영국, 2위 미국. 그리고 1위는 대한민국.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 박사님이 객석에서 일어나 힘차게 박수쳤어요. 눈시울이 붉어지셨죠. 트로피를 받으며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우리 마을 그리고 한국이 생각났죠. 목이 메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제게 꿈을 심어준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전했어요.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인 최초로 글로벌 AI 챌린지 우승자가 됐어요. 대회장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의 10대 천재라고 불렀죠. 하지만 제게는 그런 타이틀보다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렸다는 사실이 더 자랑스러웠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구름을 바라봤어요. 세계대회 우승 트로피가 제 가방 안에 있었죠. 만져보니 차가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미래가 밝게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랐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윤지훈 학생,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죠. 눈이 부셨습니다. 순간 멍해졌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어머니가 공항에 오셨습니다. 군중 속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눈물을 머금은 채 저를 꼭 안아주셨죠. 어머니 품에서 향긋한 분식집 냄새가 났습니다. 지훈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모든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놀라운 전화가 왔어요.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청와대였죠. 목소리가 정중했어요. 대통령께서 윤지훈 학생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대통령을 만난다니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청와대 방문 당일 긴장감에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정장을 입으니 어색했어요. 넥타이가 목을 조이는 듯했죠. 어머니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머리를 정돈해 주셨어요. 지훈아, 바른 자세로 인사하는 거 잊지 마. 어머니의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서자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대통령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셨죠. 윤지훈 학생, 대한민국을 빛내줘서 고맙네.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대통령과의 대화는 예상보다 편안했어요. 긴장이 풀렸습니다. AI 기술의 미래, 한국의 기술 경쟁력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죠. 대통령은 경청하셨어요.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자신감 있게 변했어요. 한국은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창의성을 더 키워야 해요. 대통령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메모를 하셨어요. 청와대 방문 소식이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왔어요.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유명인이 됐죠. 부담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도 영웅 대접을 받았어요. 친구들이 몰려들었죠. 다들 제게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친구들의 응원이 기뻤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후로 기업들의 연락이 쇄도했어요.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대기업부터 해외 테크 기업까지 모두 제게 관심을 보였죠. 명함이 책상에 쌓였어요. 우리 회사에서 인턴십을 해보지 않겠나? 장학금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제안이 끊이지 않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 캐피털에서 온 제안이었어요.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AI 알고리즘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해보는 건 어떨까요? 믿기지 않는 제안이었죠. 눈을 비볐어요. 고등학생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결정의 순간이 왔어요. 많은 제안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도윤 박사님께 조언을 구했죠. 전화 너머로 박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내 가슴이 원하는 길을 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 심호흡을 했어요. 깊은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창업의 길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시작하기로 했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한국의 기술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싶어요. 이것이 제 비전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투자자들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첫 투자금으로 5억 원을 받았죠. 통장 잔고를 보니 현실감이 없었어요. 17살의 회사 대표가 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죠. 하지만 확고한 꿈이 있었습니다. 손을 불끈 쥐었어요. 한국의 AI 기술을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는 꿈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다짐했어요. 창업 초기 사무실을 어디에 둘지 고민이었습니다. 부동산 전단지를 뒤적였어요. 서울 강남의 번화가도 좋았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을 향했죠.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 분식집을 좀 바꿔도 될까요? 조심스레 물었어요. 어머니는 놀라셨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어요. 여기에 회사를? 믿기지 않는 표정이셨죠. 우리 마을 어귀의 작은 분식집, 그곳이 제 뿌리였어요.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떡볶이와 함께 자란 곳이었죠.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어요. 이곳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꿈을 키운 곳에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동의해 주셨어요. 따뜻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죠. 리모델링이 시작됐어요.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주방은 그대로 두고 홀을 사무실로 개조했죠. 전통과 현대의 조화였어요. 벽은 투명 유리로 바꿨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첨단 장비들이 들어왔죠. 컴퓨터 서버 그리고 대형 모니터. 마을 사람들은 신기한 듯 구경하러 왔습니다. 아이들의 코가 유리에 닿았어요. 지훈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어르신들의 칭찬이 이어졌죠. 회사 이름은 마을 AI로 정했습니다. 펜으로 메모장에 여러 이름을 적어봤어요. 글로벌한 이름도 고려했지만 제 뿌리를 잊고 싶지 않았죠. 정체성이 중요했습니다. 로고는 분식집 간판의 모티브를 살렸어요.
어머니의 떡볶이 모양을 단순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의 조화가 눈에 띄었어요. 직원 채용이 시작됐어요. 인터넷에 공고를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인재들이 지원했죠. 이력서가 책상에 쌓였어요. 서울의 대기업을 뒤로하고 시골 마을까지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정이 넘쳤어요. 윤지훈의 비전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열정에 감동했어요.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교육용 AI였어요. 노트북을 펼쳐 기획안을 작성했습니다. 농촌 지역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 시스템이었죠. 지역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였어요. 시골 학교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환경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개발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문제가 계속 발생했죠. 밤샘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어두운 사무실에 모니터 불빛만 켜져 있었어요. 때로는 직원들과 의견 충돌도 있었죠.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렸어요. 팀워크가 중요했죠. 어머니는 늦게까지 일하는 저희에게 따뜻한 떡볶이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매콤한 향이 퍼졌어요. 활력소가 됐죠. 6개월 후 첫 제품이 출시됐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뉴스에 소개됐어요. 농촌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30% 향상됐다. 이런 헤드라인이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성취감이 컸어요.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교육 AI. 국제교육 컨퍼런스에 초청받기도 했어요. 우리 회사는 급성장했습니다.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직원이 10명을 넘어섰죠. 사무실이 좁아졌습니다. 분식집 공간이 좁아져 옆 건물까지 사무실을 확장했어요. 공사 소리가 시끄러웠죠. 하지만 어머니의 주방만은 그대로 남겼습니다. 그곳이 우리 회사의 심장이었어요. 원점을 잊지 않기 위함이었죠. 1년 후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하기 시작했어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저희의 AI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였죠. 자부심이 생겼어요. 도윤 박사님도 실리콘밸리에서 돌아와 저희 회사의 고문이 되셨습니다. 경험이 큰 도움이 됐죠. 지훈아, 네가 자랑스럽다. 박사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어요. 어느 날 마을 학교 학생들이 회사 견학을 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무실을 채웠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희 회사를 둘러보는 아이들이었죠. 제잘거림이 귀여웠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까만 눈동자가 반짝였죠. 저도 지훈 형처럼 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그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물론이지. 꿈을 크게 가져. 어디서 시작하든 중요하지 않아. 네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진심을 담아 말했죠. 제 말을 진지하게 듣는 아이의 눈빛에서 미래를 봤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이제 저희 회사는 AI 교육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 건물이 세워졌어요. 전국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AI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기회는 평등해야 해요. 이것이 제 철학입니다. 마음에 새겼죠. 시골 마을 출신이라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는 아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 진심 어린 바람이에요. 세계에서 저희 기술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외국어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작은 분식집에서 시작된 AI 회사가 글로벌 교육의 중심이 된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어머니는 여전히 방문객들에게 떡볶이를 대접하십니다. 맛있는 향이 퍼져요.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시죠. 쌀쌀한 샌프란시스코의 공기, 긴장감, 그리고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웠던 그 순간들. 금속 트로피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그리고 도윤 박사님의 말씀. 지훈아, 내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겨.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늘도 저는 코딩을 합니다. 키보드 소리가 경쾌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모니터 불빛이 얼굴을 비춥니다.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더 멀리 가고 싶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창밖으로 마을의 풍경이 보입니다.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개발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저는 앞으로 나아가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한 줄의 코드씩. 어머니의 분식집에서 시작된 작은 혁명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지훈이가 자랑스럽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새롭고 재미난 이야기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사 소리꾼이었습니다.